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을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과학 석학이 부산 플라스틱 협약을 주시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리포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연습해온 플라스틱 페트병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떨립니다, PD님. 이게 잘 안 되면 PD님 어떡하죠? 떨립니다, 지금. 네, 여러분 보아주세요. 자, 보이는 그 라디오로. 시계를 보시고 딱 30초 안에 이거를 해결을 할 테니까요. 네. 예,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네. 예, 저는 참고로 손으로 하는 건 다 못하거든요. 아, 네. 심지어 저조차 30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아, 자, 우선 이 플라스틱 페트병을 보시면 네. 깨끗하게 일단 그 세척을 해야 됩니다. 네. 심지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말렸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30초 재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우선 라벨을 뗀다. 연습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어? 라벨 떼는 데서 지금 3초, 4초 더 걸리고 있습니다. 자, 라벨을 네, 뗍니다. 떼고. 두 번째로 찌그러뜨립니다. 네. 이 뚜껑을 여시고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아하. 뚜껑을 열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찌그러뜨려요. 오! 지금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습니다. 아, 이렇게 네. 닫습니다. 예. 이 PD님 뭐. 이게 원래대로 하면 더 빠바박 해가지고 닫는데 약간 공기가 들어갔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 네. 해야 이제 재활용하는 데서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수익률을 높인대요. 아, 그러니까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공기 뺄 때는 네. 뚜껑을 열었다가 다 빼고 나선 다시 요거 닫아주고요. 한 번만 해보시면 네. 금방 합니다. 30초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좀 더 걸렸지만. 어이구 2분이나 지났네요. 긴장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댁에서 혼자 하시면 30초 안에 되는데. 네, 그래요. 이 리처드 톰슨이라고요, 교수님이. 그 미국 플리머스 대학의 해양생물학자 리처드 톰슨이라는 교수인데요. 이분 인터뷰를 제가 예일대에서 발간하는 환경기후 매거진이 있습니다. 예일 22360이라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이제 그 매거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유료 구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달러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태껏 못하고 있는데요. 네. 예,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 여기 인터뷰는 정말 주옥 같아요. 외부 필진들이 다 외부 기고자들이거든요. 네. 기고자들인데 뭐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는 뭐 프리랜서 기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리처드 톰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보이는 라디오에 우선 이분 얼굴 모습을 한번 두 장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해양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2004년에 사이언스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 후에 세상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네.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첫 번째 과학 논문을 쓴 과학자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가지고 네. 이후에 논문이 7,000건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예, 이분이 거의 효시인데 이분 연구팀은 이후에 에베레스트 산부터 심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미세 플라스틱만 쫙 발견을 했는데 다 발견했대요. 네. 다 있었대요. 없는 곳이 없다. 예. 이분이 최근에 예일 22360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곧 한국에서 열리는 부산 플라스틱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대부분 상상이 가시겠지만 인터뷰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게 됐을까? 해변에 나가서 모래 샘플을 가져다가 관찰을 했대요. 네. 계속 관찰을 했는데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모래는 아닌데 작은 조각들이 있네. 이게 플라스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은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주변에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게 20년 전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을까? 그전에도 물론 60년대, 70년대에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현미경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조각까지는 보지 못했다. 예, 그리고 설마 플라스틱 조각들이 이렇게 머리카락 지름보다도 작게
부서질 수 있을까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이 존재를 이제 보게 됐다라고 네. 연구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분이 그 주요 스페인에서 열린 과학 컨퍼런스를 갔는데 네. 20년 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대요. 미세 플라스틱 컨퍼런스 요렇게만 딱 등록했는데 700명의 과학자가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이 컨퍼런스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정도로 학자들의 관심이 엄청 커져 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앞으로 70년에서 100년 안에 광범위한 생태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 사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의 그래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최근 들어서 2배, 앞으로는 4배까지 늘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과학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미세 플라스틱 피해는. 그래서 인체 내에 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환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실내 공기에서도 발견된다죠? 이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요 공급원이 실내 공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원인은 크게 3가지인데 섬유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카페트, 그리고 우리가 들이우고 있는 커튼. 옷, 카펫, 커튼. 그런데 이 3가지 유사한 옷감을 테스트해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방출 속도가 최대 80%까지 차이가 있더라. 아, 그러니까 똑같이 화학 합성 섬유라고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막 똑같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톰슨 교수의 말은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수 있게 설계를 하면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보통 개인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3R이라고 해가지고 네. 줄이기, 리듀스, 재사용하기, 리유즈, 또 재활용하기, 리사이클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1차 폴리머 감소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쓰게 되는 플라스틱 품목이 너무 많다.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일회용 컵, 화장품에 마이크로 비드까지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필수적인 것부터 필수적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자. 그래요. 막 일일이 일회용 포장을 다 하는 게 지금. 네. 그래서 이분은 이거는 개인의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전 세계 재활용률이 10% 미만이라서 이미 개인적 실천에 중심을 둔 재활용 정책은 실패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드는 단계부터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면 규제, 네. 또 필요하면 인센티브 이런 생산에서의 조절 정책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글로벌 합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많은 의견 불일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합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세계 플라스틱 오염 조약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고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는 바로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협상이고 이 협상에서 모든 국가가 그 조약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협상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해온 연구자의 눈에는 앞으로 이게 그대로 두면 더 많이 생산돼서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를 미칠 텐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끊어나가고 생산을 조절해야 될 텐데 그런 중요성에선 부산협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희망적인 미래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10년 후 미래 슈퍼마켓을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주요 브랜드나 생산자나 소비업체가 지역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호환되는 포장재로 제품을 제공하는 미래. 10년 후 우리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부산협약이 중요하다.
네. 하고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오늘 참